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예고 없이 깜짝 방문한 곳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이었습니다. 취임 8일차 처음 대통령실 밖으로 나온 이 대통령의 외부 일정 장소는 한국거래소.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감독하는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갔습니다. 취임 이후 2번의 공개 외부 일정 모두 상품은 다르지만 무언가 활발히 거래되는 시장이었던 셈입니다.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일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면서 대통령실 안에서도 챙긴 건 경제였습니다. 비상경제점검회의를 2차례 직접 주재했고 라면 값을 언급하며 물가를 챙겼습니다. 라면 한 개 2,000원 한다는데 진짜예요? 올해 첫 추경 효과를 점검하면서 속도감 있는 2차 추경도 주문했습니다. 경제 행보는 나라 밖으로도 향했습니다. 미일 중 정상을 제외하고 해외 정상 중 처음 통화한 나라는 25조 원대 원전 수출 계약이 걸려 있는 체코였습니다. 양 정상은 지난 6월 4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체결된 것을 평가하고 이는 양국 간 경제 협력을 더욱 확대시키는 시금석이라고. 정권 초반 이 대통령이 직접 경제를 챙기는 모습을 대내외에 선보이고 나선 건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 정권을 넘겨받았기 때문입니다. 12.3 내란 사태와 미국발 관세 문제로 국내외 불확실성이 커졌고 내부 소비와 투자가 얼어붙으면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은 다음 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담에 앞서 이번 주 안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과 경제단체장을 만나려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임기 초반 국정 동력이 강할 때 추경을 집행하고 경제계의 협조를 얻어 민생경제의 회복 불씨를 살려야 이후에도 각종 정책의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취임 2주차 본격적인 현장 행보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한강 홍수 통제소를 찾았습니다. 제주에서 장마가 시작된 날 민방위복 차림으로 국민 안전을 직접 챙기는 현장 행보에 나선 겁니다. 실제로 잘 하는지 불시 점검이라도 하고 그러시나요? 막힌 데가 거의 태반인데 지금 관리 잘 안 되고 있다는 사실. 현장을 잘 아는 듯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는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행정 경험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자체장 출신답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인사 방안도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책임과 권한이 중요한 만큼 안전관리자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고 업무 성과를 충분히 보상해주는 방향으로 인사 개편안을 고안해달라는 겁니다.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오송 지하차도 뭐 이런 것도 보면 조금 신경 썼으면 다 피할 수 있었다. 최소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질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로 복귀하다 말고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당초 예정에 없던 일정입니다. 정말 엉망이로. 네, 내려가는 물과 올라오는 물이 뒤엉키면서 이쪽도 뒤엉키고. 이 대통령은 참사가 벌어졌던 골목, 기업과 안전의 길을 둘러본 뒤 흰 국화꽃다발을 헌화하고 묵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선 수락 연설 때부터 국민이 맡긴 5가지 사명 중 하나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제1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첫 공개 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찾아 투명한 주식시장을 강조한 데 이어 이튿날 국민 안전에 방점을 둔 행보까지 연일 새 정부는 전 정부와 다르다는 메시지를 전파하며 집권 초 정책 동력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저도 그러면 이 아침 브리핑은 오늘이 마지막인 거, 그게 아니라 브리핑 자체가 마지막이래요. 12일 그 본회의가 없어서 의총 브리핑도 없을 예정이고, 네. 아무튼 그 12일 일정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저를 취재하신 분들께는 제가 아는 한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설명을 드렸고 일관되게 어떤
여전히 반반이다 이렇게 다들 말씀드렸죠. 이게 어떤 법안 하나하나의 어떤 판단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는 마당에 어려운 과제들을 마무리 짓고 새 지도부가 출범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새 지도부에서 다시 한번 총괄 검토를 해서 법안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두 가지가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명확하게 중요해 보이는 그런 논거들이어서 한쪽으로 안 기울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의사결정을 결국 하게 되는 그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이 입장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도 동일한 그 갈등 구조 속에 놓여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들으시면서 반신반의하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결국은 새 지도부에서 스크린을 한 번 더 해보는 것으로, 그래서 조금 더 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은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아니면은 새 지도부 구성되면 바로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 이후의 상황들은 모두 오롯이 새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과 함께 판단할 문제다.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그 법안들이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 지금 상황에서는 두루두루 다 상의를 하죠. 원내 지도부 내부의 상의, 또 각 상임위와의 상의, 또 대통령실과의 상의, 이게 없을 수는 없죠. 근데 모든 단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생각이 다 병존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재판 중지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나 방송 3법이나 그 3법 개정안도 12일날 상정도 안 되는. 그렇죠. 지금 방송법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과방위 전체 회의도 통과가 안 된 상태잖아요. 만약에 12일 처리가 예정됐으면 오늘 과방위를 예정대로 열었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기자님들께는 결국 빨리 결론이 나면 오늘일 거고, 늦으면 내일 오전 최고위까지도 갈지도 모른다. 그렇게 계속 정리가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 정리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표하게 된 겁니다. 네. 형사법 개정안하고 방송 3법 그 개혁 입법에 대해서 차기 지도부로 넘기는 것이 어느 회의에 오늘 결정했다고 하나요? 네. 단위에서 오늘 공식화됐고요. 어제 오후 늦게 결정된 것으로 알아요. 네, 어제 원내 지도부 회의가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조율도 있었고, 각 상임위의 의견도 들었고. 근데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회의합시다. 그건 아니었어요. 최종적으로 원내 지도부가 결정한다. 그렇죠. 이건 원내 사항이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가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어제 일부 이제 상임위 관계자들이 언론에서 지금 결과와 다른 사안을 이제 또 예상 전망으로 하시기도 했잖아요. 그때까지는 다 존재했던 거 가능성들이. 그래서 저만 해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고. 근데 어찌 됐든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원내 지도부가 최종 결정을 한 겁니다.